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추워요. 네, 춥습니다. 이 추운 오늘 우리를 아주 따뜻하고 활기차고 재밌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끌어주실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준마렐라가 되고 싶지만 남자가 없고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했지만 일이 없어 늘 투잡을 꿈꾸는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네, 성금 씨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오프닝에서 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성금 씨만의 키 크는 비법, 민간 요법이나 혹시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들 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줄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줄넘기라면 관절에 자극을 줘서 이게 성장기 때 키가 클 수 있다고 해서 줄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키는 컸는데 네. 무릎이 무너졌어요. 네.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 못 버틴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성금 씨가 우리 시청자분이 보시긴 모르시겠지만 네. 키가 굉장히 커요. 커요, 큰 네. 편이에요. 지금 2m 16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 3m 재밌게.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성금 씨 키고 크시고 네. 줄넘기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제 동생도 보니까 제 남동생 키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 농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껑충껑충 뛰는 거. 그렇죠. 그것도 좋은. 그건 뭐냐면은 이제 서진 씨 부모님이 서진 씨 가졌을 땐 싸우고 남동생 아니에요. 갔을 때는 사이좋게 지내시고. 아니에요. 자, 이분 뭐 소개해드릴게요. 아닌가요? 네. 매주 여자를 위한 직업을 소개해주시는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키가 좀 크신 편인데. 네, 저는 키가 170입니다. 어. 유전적으로 좀 큰 편이에요. 유전이다. 네. 뭐 본인만의 어떤 방법은 없었고요. 뭐 우유를 많이 드셨다, 뭐 콩나물을 많이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건 중학교 때 그 검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 근력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로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다음 분은 여성 취업 4개 맡겨라 정밀한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컨설턴트께서는 나만의 키 크는 비법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민간요법. 비법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그냥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거 가리지 않고 잘 먹었고요. 네. 위로도 크고 옆으로도 좀 크고 기지개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침에 눈 뜨면 기지개 그래요. 하는 게 그게 또 상당히 아이들 중요하다고 일어나면요 하더라고요. 기지개 해주십시오. 그럼 네. 키 쑥쑥 클 겁니다. 네. 네. 자,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됐어요. 네네. 오늘 알아볼 직업이 여행 작가라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혹시 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여행지, 특색 있는 여행지를 먼저 가서 탐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록해 두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면 그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게 너무 좋고 나는 여행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걸 또 직업적으로 하고 싶지만 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도전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바로 그 직업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여행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행 작가, 이 진짜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네. 직업이 아닌가 너무 싶어요. 설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 주변에 저 또 아는 뭐 후배, 네. 여자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도 지금 여행 작가를 꿈꾸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성금 씨도 여행 작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네. 서지 씨도 많아 보이고. 저도 너무 좋아요.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 작가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여행 작가는 말 그대로 이제 여행을 다녀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기시는데요. 흔히들 저 또한 여러분들 모두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면 휴식차, 스트레스를 풀러 이렇게 여행을 가시고 물론 사전에 이제 계획도 세우시겠지만 이제 저희도 뭐 디카 가져가서 사진 많이 찍는데 그걸 네. 이제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여행 작가라는 것은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행지에 대한 느낌과 특징을 사진, 글,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공유를 해서요. 보시는 다른 분들로 하여금 아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이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여행의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요즘 보면요, 예. 뭐 페이스북이든 예. 뭐 맞아요. 이런 데다가 자기 사진 올리고 글 많이 올리시는 분들 맞아요. 계세요. 네. 그리고 네. 일기 쓰시고 이런 분, 필력 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하기 정말 제격인 직업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도 선생님 얘기에 절대 공감을 하는데요. 네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 제 마음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여기서 뭐 먹고 있고 뭐 하고 있어 이랬는데 그 밑에 리플들이 딱 달리잖아요. 뭐라고 달리나요? 그러면 아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돼요? 그러면 또 알려주고.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저도 갔다 왔어요. 똑같이 인증샷을 올리고. 어. 요런 거에 대한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위시리스트 네. 1번이 바로 세계 여행이라고 예,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행을 참 좋아하고 누구나 여행 작가를 꿈꾸고
최고긴 하지만 주말엘라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남편 애 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뭐 아직 예비 준말엘라 분이시라면야 예. 뭐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그래요. 준말엘라 분들이 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요즘에는 뭐 세계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여행도 가족들이 단체로 가는 경우들도 좀 많으신데요. 주말엘라 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얼마 전에 여행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50대 주부님을 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주부님이 현재 가정이 있으시고요. 네. 자녀분들도 아직 고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 있으신데 가족들이 다 함께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여행을 하고 나서 여행 작가를 그 교육을 받은 걸 통해서 네. 나중에 다녀와서는 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과 우리 준말엘라들이 나중에 홀로 여행을 가시거나 그래요.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갔을 때 아이들이 좋아할 여행지가 어딜까라는 그 특색을 잡아서 본인도 이제 여행 작가의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괜찮네요. 맞아요. 요즘 이 서점 가면 여행 서적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많죠. 예, 정말 많은데 네. 보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책들이 전 좋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막 50대 주부님이 네. 혼자 가는데 뭐 제목이 이런 거죠. 50대 주부가 혼자 갈 수 있는 여행지. 오. 너무 좀 좋고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네. 그렇죠. 네. 성금 씨 여행 많이 좋아하잖아요. 저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랭킹이요. 요즘 이 랭킹 이상한데. 네? 요즘 랭킹 좀 이상한데 오늘 어때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주 적절하게 딱 들어맞는 랭킹입니다. 그래요? 오늘 믿어보겠습니다. 랭킹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자, 오늘 랭킹의 주제는요.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이게 깜짝 놀랄 랭킹. 깜짝 놀라죠. 별로 그렇게 깜짝 랭킹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한번 거예요. 깜짝 놀래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위부터 한번 깜짝 놀래볼까요? 자, 4위는요. 일상의 지루함을 탈출하기에 제격? 네. 깜짝 놀라셨나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랐나요? 저는 뭐 그냥 그런데요. 네, 네. 일상의 그 지루함을 네. 정말 이렇게 누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쵸. 네. 아니, 민망하신가요? 왜 웃으시죠? 네. 아니, 저는 제 랭킹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뭐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는데 일탈. 여행이 제일 좋죠. 그쵸. 그랬다고 뭐, 우리 주말일라 분들께서 뭐 캬바레를 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일상의 지루함을 떠나잖아요. 그럼 떠나서 그냥 떠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돌아올 때 책 한 권을 딱 갖고 오면 그게 또 수입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좋습니다. 뭐 이거 누구나 일상의 어떤 지루함 탈출하기 위해서 그럼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4위. 네, 그렇다면은 4위는 뭐 저는 그냥 그랬고요. 3위 한번 화들짝 놀래보겠습니다. 3위 아마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네. 추억을 만들어주니까 아이쿠야. 아이고야. 참나. 아유. 자, 이게 3위랑 뭔 차이가 있나요? 4위랑요? 네, 4위랑 4위와 3위 네.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자, 4위는 지루하니까 떠났잖아요. 네. 자, 3위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거예요. 마음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틀리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지루하면 떠나는 게 4위고요. 네. 가서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면 3위가 되네요. 에이, 말을 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제가 너무 자학적인가요? 그럼요. 네. 어쨌든, 화들짝 놀라셨어요? 선희 씨? 조금 놀랄 뻔했네요. 네, 저는 예.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화들짝 2위 한번 확인해 자, 보겠습니다. 2위 들으시면 여러분들 진짜 거품 봅니다. 네. 거품 물어요. 네. 자,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는요, 에너지 충전을 위해 파워업! 와, 이거 깜짝이야!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에너지 충전을 위해 이거는 네. 좀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나의 좀 에너지나 내가 좀 일상에 대한 지루함을 느낄 때는 여행을 선택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뭐 사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이고요. 네. 혼자서 외국 여행이라든지. 혼자서요? 네. 국내 여행 중에서는 요즘에 도미토리 1인 그 혼자 쓰는 독실이라든지 같이 쓰는 그 침실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네. 그런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이 조금 타파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용기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여행이 거. 힐링이 된다는 얘기가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행지에 호텔을 갈 때 1인실을 묵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묵는 그게 가면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과 그렇죠. 각자의 나라에 대한 얘기 들으면 힐링이 돼요. 그런데 뭐 그런 거 들으려면 일단 언어가 돼야 되니까. 전 언어가 안 돼서 못 듣겠는데 성금 씨 잘 들리나 봐요? 듣긴 들어요. 네.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겐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용기 있으면 뭐 언어 다 통합니다. 예. 좋습니다. 2위 뭐
네, 화들짝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 그래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좋아요. 충전 필요하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1위는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땅을 치시고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TV에서 살짝 좀 떨어져 계셔야 되나요? 그럼요. 다치실 수가 있어요. 놀래서?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나왔네요, 벌써. 자, 1위는요. 네. 다양한 인생 공부의 딱이니까. 네. TV에 보고 던지시는 건 아니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사과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그렇지. 그런가요? 사실 이게 공감대가 엄청 넘치는 거예요. 그럼요. 다양한 인생 공부의 땅이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 실천하고 현장 학습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아, 아침부터 오늘. 흥분하게 만드시네, 진짜. 아니에요. 딱이에요. 오늘따라 네. 힘들어 보여요, 성금 씨. 땀나시죠? 전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전 여행을 떠나요. 성금 씨 이곳 프로그램 오늘 딱 끝나자마자 여행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힐링이 필요해서. 자, 그렇다면 예. 우리 컨설턴트께서는 뭐 추억에 남는 여행지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휴학하고 친구랑 같이 중국으로 이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둘 다 중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거죠. 이야, 용감하시네요. 그럼 이런 책 한번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중국어 하나도 못해도 중국 가서 살아남는 방법. 그렇죠. 오,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작정 중국 그렇죠. 여행, 뭐 저 이런 같은 거. 경우도 만약에 중국 여행 가는데 예. 나 중국어 못하는데 이런 책이 있으면 한번 봐보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예. 성금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화들짝 놀랄 네. 랭킹이 아니었나.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럼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나 또 여행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혼자서 막무가내로 우리가 막 글을 쓰면 여행 작가가 될까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는 곳이 있나요? 네, 요즘은 그 제2의 인생이라는 타이틀 아래 많은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각계각층의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보통 교육이 2, 3개월 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마다 네. 일정은 상이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이제 접수하셔서 수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여행작가 7기를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모집 중이네요. 현재 모집 중이고 네. 내년 1월 10일 전까지 등록 가능하시고요. 네. 네, 3개월 과정으로 매주 1회 매주 1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강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네. 55만 원. 3개월에 55만 원. 뭐든지 예, 투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실 수 있고 네. 무료 교육에서는 의욕이 좀 꺾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신 만큼 열심히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1월 네. 10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한 며칠 고민하시고 그래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등록해서 여행 작가의 꿈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 이 말이 좀 와닿네요. 무료면은 뭐가 떨어진다고요? 의욕이 좀 떨어지죠. 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주말엘라 더 분들 열심히 하게 그렇죠. 되죠. 또 이 말씀 듣고 화들짝 놀라시는 분이니까 모르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교육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접했던 것과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뭐 여행자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킹은 다 아시죠? 네. 트레킹 걸을 때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이 걸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팁을 좀 줄 수 있는 것과 트레킹 코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사진 찍는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물 대상으로만 찍는 게 아니라 자연 대상으로 찍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도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코칭을 해주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에세이성으로 작성을 하느냐 아니면 정보 제공성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여행 작가 편이 다 달라진대요. 그래서 에세이성이라면 조금 더 감정을 실은 표현 감각을 살리는 교육들을 많이 그렇죠. 하고요. 정보 전달은 현실감 있고 정확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교육 내용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일단 스포츠 공학이 들어있습니다. 트레킹하는 방법, 그렇죠? 네. 그리고 사진과에 사진 찍는 기술이 그러니까요. 들어있고요. 사진도 그리고 찍고. 극작과나 문창과에 글 쓰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이야, 이거 55만원에 3개월에 3개 가를 다 한 번에 그러니까요. 뛰는 거네요. 그리고 여행 이 코스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철학도 들어있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지 요걸 또 나눠서 그래요, 그래요. 조금 더 그쪽으로 매진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철학까지.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냥 그까이 거 여행 가서 사진 몇 장 쭉쭉 찍고 거기는 정보 좀 쭉쭉쭉 적고 좀 느낌 좀 쭉쭉 적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글 쓰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요, 글 쓰는 좀 노하우
정보가 있다면 조금 그래요. 좀- 알려주실 수 있을지. 그럼 많은 분들이 조금 글도 좀 써보시고 이러시다가 네. 야, 나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하면 또 공부도 해보면 좋을 것 그럼요. 같으니까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맛보기. 네. 네, 노하우 맛보기 3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우선 타이틀을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제목. 구체적으로 가는 게. 네, 네. 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의 에어즈락이라는 곳을 간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호주의 에어즈락을 갔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네. 여행 작가들은 좀 흥미를 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호주의 에어즈락을 가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달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아주 신비로운 세상 호주 에어즈락이라고 해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약간 깔아주네요. 앞에. 네네. 네. 그래서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하는 게 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재밌었던 내용들은 앞부분에 쏟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앞부분을 읽어보고 재밌으면 더 그래요, 읽고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안 읽는 편이 있기 오.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가능한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각적인 좀 서두 작성이라고 해서 그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들,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그 오바마와 롬니 그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오바마 햄버거, 롬니 햄버거가 생겼대요. 네. 그래서 오바마 햄버거가 많이 팔리느냐, 롬니 햄버거가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구도가 뭐 달라진다라고 얘기가. 맛은 똑같고 제목만 다른 건가요? 맛도 다르대요. 맛도 다르고. 오바마의 성격을 좀 오바마 대통령의 성격을 닮은 맛. 어떤 맛인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요. 싶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을 좀 담으면 구독자로 하여금 조금 더 흥미와 좀 가고 싶다라는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지 맞아요. 않을까. 일단 구미가 좀 당겨요. 네. 정말 여행 서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요. 서점에 가면. 맞아요. 그 중에서도 그 책을 집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책 제목 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딸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 정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네네.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까지 끝났고요. 그래요? 예. 오바마 햄버거가 세 번째였나요? 예, 그렇죠. 두 번째 뭐였어요? 역삼각형 구도. 역삼각형 예. 구도. 중심으로 먼저 앞에다. 예. 중요한 저 같은 내용. 내용을 많이. 저 같은 사람은 작가가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못 들었으니까 들어놓고서 다 같이 들어놓고서도 그렇죠. 네. 어쨌든 세 가지 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노하우도 알려주셨고요. 주말엘라 분들도 이제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떤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네. 뭐 여행도 하고 돈도 버는 여행 작가 한번 해볼까? 라는 게 책 제목이고요. 네, 이런 책 제목이 있고 이제 여행할 권리라는 김현수 작가님의 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로는 여행과 사진에 미치다라는 여행 작가 신미식, 박민우, 조은숙님의 블로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와 죄송합니다. 선운산 여행작가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네. 한국관광인력개발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여행 작가뿐만 아니라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초기 창업이 이루어지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움받을 만한 사이트가 많네요.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은 사이트가 한 번에 지금 확 예. 쏟아져갖고 우리 시청자분들 나 못 적었는데 이러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직업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보기를 한번 하시면 네,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 주말엘라 도전 다시 네. 보기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보기 하시면서 글 하나 남겨주셔도 괜찮죠? 잘 보고 있다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취업 방향과 업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취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좀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프리랜서 여행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책을 주로 많이 쓰는 지필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여행을 소개하는 방송 여행 작가로 나뉘고요. 네. 우선 프리랜서 여행 작가는 가장 우리가 많이 비중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 뭐 트위터나 이런 인터라인을 통해서 네네.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돈이 좀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에게 조금 서포트를 받아서 가는 네.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는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배성환 작가가 네. 처음에 이제 나는 여행 작가로서 처음 도전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이 주제로 서포트를 받고서 좀 빚을 받아서 자금적인 것과 홍보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외에 나갈 때 한 100일간 한 23개국을 돌면서 해당 서포트를 받았던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가방들 네.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같이 블로그에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보시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보시면서 여행 갈 땐 저런 복장 또는 저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홍보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금이 부족할 때도 사실 찾아보면 또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기 아이디어로. 네. 지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행을 다녀온 그 내용 원고를 출판사에 먼저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출판사에서 미리 성금을 좀 주셔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그 계약 조건으로 네. 편하게 가셔서 바로 여행 그 기고를 순간순간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 영상을 방송에 일단 영상에 대한 다큐식으로. 예, 네네. 그런 거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본인 나레이션을 좀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행 작가로 해서 여행 네. 가서 내가 수집한 거 쓰고 찍은 것을 책으로 내는 게 다일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그렇지 또 않네요. 다양하네요. 예,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작가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여행을 가는 시간 외에는 글을 쓰는 거는 크게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구애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뭐 특정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말엘라 분들께서 쉽게 이제 투잡이나 취미로 같이 병행하시기에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보통 잡지나 신문의 원고 한 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는데요. 지금 하루는 자료 조사를 하시고 이틀은 본격적인 취재 하시고 나머지 하루는 이제 원고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이제 정리하시는 날로 하실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가 있어서 멀리 가기 힘들다거나 숙박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당일치기 여행 전문으로 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철을 대비해서 뭐 4박 5일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시간이나 여유가 되시면 뭐 해외여행이나 뭐 배낭여행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컨셉을 정하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근무 시간은 상이해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네. 우리 여행 좋아하시는 준마렐라 분들한테는 네네. 천상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행 말고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판매하는 것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쵸. 블로거나 뭐 이런 것에서 별로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수입적인 부분이.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시는 프리랜서 작가분들은 보통은 문화센터에 가시면 우리 주부님들 대상으로 해서 여행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먼저 선행을 해보시고 감동적인 부분들, 앞으로 도전해도 괜찮다라는 부분들 강의를 해주시고 강사료를 받는 부분인데요. 네. 강사료가 보통 30만 원 이상씩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수입을 얻으실 수 있어요. 블로그 하시는 분은 강사로서 또 수입이 발생을 할 수 있네요. 네네. 진짜 파워블로거가 되면 또 여기저기서 부르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아마 많아질 거예요. 그 원고 청탁을 받는 경우에도 신문이나 잡지에 원고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비정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 수입 면에서는 좀 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혹시 또 이 경력이 되시다 보면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여기저기서 부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방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좀 수입이 짭짤한데요. 그렇죠. 예, 매일매일 방송을 하신다면 일에 20만 원, 30만 원씩 해서 월에 500만 원 이상을 벌어가시고요. 최고로 괜찮네요. 연봉을 많이 받으신 분은 이제 8년 차로 8천만 원 이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직업이 좀 재미로 투잡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좀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고연봉자가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기 좀 네. 프리랜서나 뭐 주부님들 같은 자기 네. 일을 열심히 하시다 일상에 잠깐 휴식 시간이 필요할 때 여행 가셔서 또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처음에 시작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또 전문적인 직업이 되면 또 그렇죠. 고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땡기는데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행에 대한 관심이 사실 줄어들진 않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여행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여행 작가 직업적인 전망도 밝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고요. 여행을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직업으로 이제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좀 받는 부분들도 이제 생기기는 마련인데요. 그리고 또 여행 작가로 나서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도
뚫고 나가셔야 되고 본인만의 이제 특별한 컨텐츠도 갖고 계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수입이 이제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MC분들 모두 다 관심을 가지셨던 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계속 지속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어서 아마 이 직업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주 5일 근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여가 시간도 자꾸 늘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이나 레저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 작가. 뭐 일단 해외부터 나가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요. 국내부터 돌아다니시면서 예. 짧게 나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받는지도 한번 네.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준마렐라가 한 번쯤 도전해보기에 참 좋은 직업, 여행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행 작가 이야기를 한참 나눠서 그런지요.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